네,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2년 1, 4분기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저희 밴드에서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저희가 이렇게 공부하는 것보다 현장에 나가서 투자하는 게 더 주이다 보니까 현장을 더 많이 봐야 되는데, 그래도 이제 기본적인 이론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1년에 4번 분기별로 본 수업을 진행하고요. 그리고 본 수업이 없는 동안에는 그 중간중간에 보충 수업을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한번 수업을 들으신 분들은 1년 동안에 이제 계속해서 수업을 들으실 수 있어요. 수업 녹화 영상은 저희 그룹핀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수업 과정은 총 4번이고요. 그 다음에 분기별로 보충 수업 거의 1년 과정이고요. 그 다음에 한 달에 한 번 내지 2번의 현장을 갈 건데, 현장을 제가 몇 번 다녀보니까 이렇게 그냥 관광 차원에서 가는 건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앞으로는 좀 게릴라식으로 현장을 좀 나눠서 실제 물건을 받아오는 이제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그리고 저희는 중개나 그런 건 하지 않으니까 같이 투자할 물건들을 찾아오시면 함께 분석을 해서 그 지역을 같이 투자하거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수업 내용 중에 이제 어떤 거를 공부하게 되는지 좀 보도록 할게요. 아마도 이제 낡은 동네들을 저희가 많이 가보게 될 건데요. 낡은 동네는 분명히 언젠가는 개발이 돼요. 근데 문제는 그게 이제 언젠가 있냐의 문제이고, 또 하나는 그렇게 개발되기까지의 시간과, 그리고 그렇게 시간이 걸리는 동안에 제 비용이 나가는 게 문제인 거죠. 우리가 꿈꾸는 거는 이렇게 좋은 아파트가 만들어지는 건데, 이러한 수익이 만들어지는 시간이 너무 멀면 안 되는 거니까, 이렇게 낡은 동네에 있지만 그 낡은 동네가 아파트로 바뀔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기까지 얼마큼 도달해 있는지, 얼마큼 시간이 가 있는지를 보고, 남들보다 10발 빠른 건 바보거든요. 남들보다 한 발 내지는 반발만 빠르게끔 그렇게 추진하는 걸로 할게요. 이게 지금 어떤 모 현장에 조합원들한테 보여준 카탈로그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색깔 칠해 있는 부분들이 재개발 현장에서 조합원들이 먼저 가져간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색깔이 없는 게 일반 분양들인데, 그래도 여기는 그래도 뭐 일반 분양이 꽤 많은 편이지만요. 조합원 숫자가 더 많은 곳은 거의 1, 2, 3, 4층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조합원들이 가져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청약 통장 가지고 아파트를 받기를 기다리는 거는 사실 좀 너무 늦어요. 확률도 낮고, 만약에 아파트를 받는다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낮은 층들, 뭐 이런 데밖에 못 받는 거죠. 뭐 이런 데밖에. 좋지 못한 층들. 그래서 먼저 조합원이 되어서 좋은 층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되기 위해서는 그 현장에 물건을 가지고 있어서 조합원이 돼야 되는데, 자칫 잘못하다가는 너무 썩은 빌라를 너무 오랫동안 보유하면서 마음고생할 수도 있는 거고요. 또는 물딱지나 아파트 배정 자격이 없는 물건을 살 수도 있는 거니까,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 나가야겠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뭐 이런 엄청난 법들과 뭐 규정들과 그 다음에 용어들을 배우게 될 건데, 너무 겁먹지는 마시고요. 이제 하나하나 하다 보면은 한 1년만 지나면 이런 단어들이 자연스럽게 이제 내 몸에 와 닿아요. 그리고 절차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현장을 접근할 때 이런 것들을 다 알아야 되는 건 사실이지만, 다 알고 투자하는 건 너무 늦으니까 이제 현장감을 가지면서 한 개 한 개 보충과 본수업을 통해서 배워나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제가 추구하는 거는 감이나 경험이 오래돼서 그 경험에 의한 노하우거나 아니면은 뭐 도박을 하듯이 베팅을 하는 게 아니고요. 좀 논리적인 숫자의 근거를 두고 싶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물건을 샀다면 내가 이거 왜 선택을 했는지, 그 다음에 이거를 언제 엑시트 하려고 하는지, 얼마 정도면은 나한테 충분한 값어치가 있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수치적으로 접근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분명히 저는 재개발, 재건축 투자가 우리가 충분히 계산할 수 있고 우리가 알 수 있는 로직이나 메커니즘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로직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그 흘러가는 메커니즘이 어떻게 되는 건지 정확하게 알면, 그러면 들어가는 타이밍도 알 수 있는 거고 나올 수 있는 타이밍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의 수업은 온라인 강좌도 제가 이렇게 녹화를 해드리면 이 수업을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오프라인도 가끔가다 뭐 세미나를 하든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보충 수업으로 줌 미팅을 할 거고, 그 다음에 현장을 가게 될 거예요. 이제 이러면서 실제 우리가 같이 투자도 할 수 있고요. 아니면 뭐 개별적으로 투자하셔도 되고요. 우선 투자하는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 사례들은 최근 사례부터 한 3년 전까지 사례가 있는데 전부 다 제 실제의 사례들이에요. 이 현장 같은 경우는 청주의 현장인데요. 제가 여기 계신 분들, 수업 같이 들으신 분들끼리 같이 모여서 조그맣게 한번 해보자. 그래서 한번 모여 보실래요? 그래서 뭐 큰돈 걷지 말고 그 재미 삼아서 한 사람당 한 2천만 원 정도씩만 걷어보자. 많이 내실 분 있다면 한 두 구자 정도? 그 이상은 더 안 받고 해서 2천, 4천 이렇게 받아가지고요. 한 몇 억을 모아서 처음에는 이제 몇 분 없었어요. 그래서 뭐 4천, 2천이니까 막 1억 얼마 정도밖에 안 됐죠. 그래서 물건을 사 나갔는데 한번 볼게요. 이거 제가 진짜 실제로 거래가 이루어진 저희가 매수한 물건들이에요. 이 물건 같은 경우는 6,700에 매입을 했죠. 그리고 수리를 했어요. 수리를 하는 바람에 수리 비용이 좀 나갔고요. 그래서 전체 비용이 7,750만 원 들었는데 최근에 전세가 7,500에 나갔어요. 예. 그래서 실제 투자 금액은 250만 원 투자했거든요. 뭐 두 번째 물건도 마찬가지죠. 6,400에 사서 전세가 6,000에 이거는 아직 안 나왔고 이게 내놓을 건데요. 수리를 하면 좀 더 비용이 증가되겠죠. 근데 증가되어서 더 높게 내놓을 것이냐 아니면 그냥 골치 아프니까 그냥 뭐 수리하지 않고 낡은 상태로 놓을 거냐 하면 요 정도 금액이면 나간다고 해요. 그러면 이제 투자 금액이 요 정도 묶이는 거 되겠죠. 요 세 번째 물건 같은 경우는요. 5,800에 샀는데 요게 저희가 최근에 6,000에 전세를 놨거든요. 이거 수리 안 했어요. 그래서 디스코 사이트에 들어갔더니 저희가 매매한 거랑 저희가 전세 놓은 게 지금 실거래가로 찍혀 있더라고요. 근데 요 물건 같은 경우가 저희가 5,800에 샀으니까 지금 한 요 정도쯤에 산 거죠. 요 정도쯤에 산 건데 요게 2014년도에 얼마까지 갔었냐면 8,500까지 갔었어요. 근데 지금 이게 계속 떨어진 거죠. 네. 이제 아무것도 안 되고 또 거기다 또 조정 지역이기도 하고 제 느낌인데 막연한 촉인데 4월 달에 조정 지역이 해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데 조정 지역이 해제가 되면 우선 첫 번째 기대하는 효과는 요 8,500까지는 갈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뭐 5,800 주고 사서 8,500 가봤자 뭐 얼마를 벌었느냐 뭐 한 3천만 원 번 거죠. 그죠? 뭐 2,800만 원 번 건데 뭐 그 정도 벌려고 부동산 투자하느냐. 그 정도 벌려고 한 건 사실 아니잖아요. 근데 이 물건 좀 다른 게 뭐냐면 이건 지금 돈이 안 들어갔어요. 마이너스 30만 원 지금 돈이 어, 들어오고 시작을 한 거니까 지금부터는 뭐 돈이 벌면 돈이 버는 적족 이건 오로지 순수익이 되는 거죠. 그래서 8,500이 된다면 5,800 주고 샀으니까 그러니까 2,800만 원 버는 거지만 1억 넣어놓고 2,800만 원 벌면 그러면 28% 수익이잖아요. 그런데 돈이 한 푼도 안 들어간 상태에서 마이너스 30만 원에서 2,800 벌면은 그러면 그거는 수익률이 뭐 거의 무한된 거죠. 그죠? 그런데 이걸로 끝이 아니죠. 저는 이 물건의 가격이 일정 부분 더 올라가서 최종적으로 한 1억 2천까지는 갈 거라고 보고 있어요. 이때를 저의 엑시스 타임을 보고 있는데 그러면 왜 1억 2천까지 갈 것 같으냐 그냥 저의 오랜 경험으로 저의 오랜 감으로 저의 그냥 배팅 실력에 의해서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어떤 계산을 해봤더니 얘는 분명히 1억 2천까지 갈 가능성이 있다. 그럼 얼마 버는 거죠? 2천, 4천 버는 거니까 6,800 버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 돈 하나도 안 들어가고 6,800 버는 거면 대단한 거죠. 그죠? 물론 세금은 또 빼야겠죠. 지금 현재 5개, 오늘 하나 또 계약했어요. 오늘 아침에 계약 하나 하고 또 하나 하고 왔어요. 금융권 같은 경우도 투자 금액이 많아야 한 몇백 선에서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결과적으로 지금 물건 5개 매입하는데 돈이 지금 얼마 들었냐면 1,690만 원 들은 거죠. 물론 이 돈이 다 들어가긴 했어요. 다 들어갔다가 다시 전세로 나와야 되니까 이 중에 전세 나간 것도 있고 안 나간 것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어떤 물건 같은 경우는 다시 전세를 나와서 회수가 된 거니까
실제적으로 돈의 흐름은, 캐시플로우는 이 돈이 들어간 게 맞지만 종목적으로는 이 돈밖에 안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6천짜리가 8천 되고 1억 되고 1억 2천 되면은 그냥 매매가 대비로 본다고 하면은 2배 내지는 뭐 1.5배지만 내가 순수하게 들어간 돈, 이렇게 순수하게 들어간 돈을 에쿼티라고 부르거든요. 에쿼티로만 놓고 본다고 하면은 10배도 날 수 있고 20배도 날 수 있겠죠. 지금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가, 이건 제가 최근에 2, 3개월 동안에 매입하고 있는 것들이고요. 이건 저 혼자 매입하는 게 아니고 지금 여러분들하고 같이 매입하고 있는 그런 물건들이죠. 이거 말고 제가 지금 제가 이렇게 찍어서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 영상이 지금 남겠죠? 남아요. 그러면 앞으로 7, 8개월 후에 이 물건을 어떻게 가격이 돼 있다고 보여드려야 되잖아요, 제가요. 그러면 그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금 증거 사진을 남겨놓고 있는 중이에요. 이제 7, 8개월 후, 좀 빠르면 7, 8개월, 늦으면 한 1년 정도 후에 얘네들 가격이 어떻게 되나 가서 보도록 하자고요. 그럼 이제 예전에 물건 투자했던 걸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거는 전에 수업 들으셨던 분들은 다 한번 들었던 내용인데 한번 다시 반복해 들어볼게요. 이 현장은 제가 2017년도에 매입한 현장인데 자양 4동이죠. 네, 성수동 바로 옆에 붙어 있고요. 성수동이 지금 어디냐면 이쪽이 성수 4구역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빌라 방 3개짜리가 한 14억 정도쯤 하고 있어요. 방 2개짜리도 한 9억 정도에서 11억 정도까지는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성수동이 1구역부터 4구역까지 있는데 4구역 가격이 제일 싸거든요. 그래서 1구역 같은 경우는 뭐 한 16억 정도쯤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2017년도에 이 성수동 쪽에 있는 방 3개짜리가 한 8억, 9억, 10억 정도를 달려가고 있을 때 이쪽 성수 4지구 바로 옆에 있는 자양 4동이 2억에서 2억 5천 사이였어요.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4년 전, 5년 전에 똑같이 제가 이렇게 수업을 해서 똑같이 이 물건을 얼마에 샀다라고 다 녹화를 해놨죠. 그렇게 해서 그때 당시 물건을 샀던 게 이거 말고 좀 더 샀었는데요. 한 8개인가 9개인가 샀었던 기억이 나는데 몇 개는 또 팔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방 2개짜리, 3개짜리 기준으로 2억에서 2억 6천 사이에 샀고요. 그래서 총 매입가는 14억이었지만 그런데 전세를 낳았고요. 그 다음에 그로부터 다시 2년 후에 다시 전세 금액을 조금씩 올려가지고 실제적으로는 이 돈의 거의 90%가 2년 정도 있다가 다 회수가 됐어요. 물론 종부세로 다 뺏기긴 했지만 그리고 전세를 놓고 실제적인 에쿼티는 한 3억 정도밖에 안 들었어요. 그런데 현 시세가 제가 요정 6억 정도 잡아놨는데요. 지금 제가 최근에 마지막 확인된 거는 8억에서 8억 5천 정도까지 거래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물건 가격 대비의 수익률을 놓고 보면 137%인데요. 그게 아니고 실제 투자한 돈을 놓고 본다고 하면은 600%죠. 그것도 6억 계산했을 때요. 아마 지금 8억 정도 하니까 8억 계산했을 때는 아마 한 800% 정도 될 것 같아요. 물론 세해 전이니까 세금을 빼고 나면 뭐 한 400%에서 500% 정도쯤 되겠죠. 이런 투자를 많이 해왔는데 또 몇 개 더 보여드려 보도록 할게요. 이 자연도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에 이제 뭐 이런 것들을 하겠다라고 좀 붙여져 있는 건데요. 요거는 이제 부동산 전문가로 활동하시는 분이 최근에 그 자양 사동에다가 건물을 신축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땅값이 되게 비싸거든요. 그래서 신축을 해서 지어서 팔면 지금은 거의 원가가 한 5억 정도 돼요. 그래도 뭐 원가가 5억이 넘어도 뭐 8억에 팔면 3억 버니까 이제 건축업자들이 들어가는데 이게 이제 건축업자들 들어가서 신축이 많이 늘어나면 그러면 조합원 숫자가 늘어나고 노후도가 깨지고 그러면 이제 재개발이 안 될까봐 최근에 그 자양 사동 같은 경우는 광진구청에서 건축허가 제한을 걸어놨어요. 근데 건축허가 제한 걸기 전에 신축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 신축이 많은 물건들에 대해서 서울시가 작년 6월 달을 기준으로 6월 19일인가 마다 그 날짜를 기준으로 그 이후에 신축한 것들에 대해서는 아파트를 안 주겠다. 그 물딱지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부동산 전문가가 지은 그 건물 바로 앞이에요, 여기가요. 그 건물 바로 앞에다가 이걸 걸어 놓은 거죠. 이 물건은 권리산정 기준을 이유니까 분양권이 없다 이렇게 걸어 놓은 거죠. 그래서 신축 빌라, 토지 분할, 신축 쪼개기는 아파트 분양력이 없다. 바로 신축한 건물 앞에다 붙여놨어요. 그래서 뭐 그러면 이제 건축허가를 내주지 말든가. 그래서 이제 일반인들은 이런 거 잘 모르면
집이 뭐 건축허가 받아서 집이 지어졌으니까 별 문제 없겠거니 하는데, 그런데 온전하게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는 물건도 권리산정 기준일 이후에는 분양권이 없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도 저희가 하나하나 이제 계속 공부해 가면서 분양권이 있고 없고를 좀 따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현장 같은 경우는 분양권이 있다 없다 가지고 지금 막 논쟁이 많은데요. 뭐 재물권 같은 경우는 2017년도 물건이니까 확실히 분양권 있는 물건이죠. 그 물건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분양권 없다라고 지금 얘기가 되는 물건들이 뭐 8억에서 8억 5천에 매매가 됐다가 지금 다시 막 지금 소송이 휘말리고 뒷바퀴가 나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제외하면 오히려 이제 기존 물건은 더 값어치가 올라가겠죠. 그래서 지금 이 현장 같은 경우는 예전에 재개발을 추진하겠다라고 해서 지금은 없어진 제도인데 주민들이 먼저 요청서를 넣어서 하는 현장으로 해서 2010년도에 한번 했다가 주민 제한형으로 했다가 그게 한번 바꿔놨던 지역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앞으로 배워야 될 내용이 뭐냐면 주민이 개발을 제한을 해서 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개발이 가능한 현장들을 우리는 가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한 앞으로 2, 3개월이 또 지방선거의 날이죠. 그러니까 이제 막 엄청난 공약이 많이 만들어지겠죠. 그 공약이 많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뭐 어디가 개발되고 뭐 GTX가 어디에 뭐 개차구가 나오고 뭐 어디까지 뚫리고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올 거예요. 그런데 뭐 그게 될지 안 될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우리가 제안을 넣었을 때 그 제안이 국가나 지자체의 반대 의견으로 뒷바꾸되지 않는 거. 그 제안이 먹힐 동네들을 우리는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제안의 형태가 예전에 박원순 씨한테 있었지만 지금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몇몇 살아있는 것을 통해서 재개발 가능성 있는 지역을 찾아내고 그거를 우리가 직접 주민이 제안을 해서 추진하는 형태로 가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한 2년 전에 했던 지역인데요. 여기는 인천의 가정중앙시장역이에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갔을 때 여기에 이렇게 쭉 펜스가 쳐져 있고요. 지금도 펜스가 쳐져 있어요. 근데 여기가 지금 서울에서 이렇게 오는 경인고속도로에 이제 쭉 지나가는 길인데 경인고속도로가 이제 일반화가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렇게 펜스가 쳐져 있고 그 펜스를 못 넘어가요. 그래서 이제 여기 위에 육교가 있거나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게 조만간에 펜스가 다 거쳐지면서 일반 도로처럼 어떻게 바뀌냐면 그냥 이렇게 중간중간에 횡단보도가 설치가 되고 중간에는 이제 조경이 설치가 되고 이제 이런 계획이 2018년도에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계획을 보고 물론 그 계획은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죠. 오래전부터 보고 있다가 이제 언제가 될 것 같은가 언제가 될 것 같은가 쭉 보고 있었던 거죠. 쭉 보다가 이제쯤 되겠다라고 했으면 그 타이밍에 현장에 갔더니 물건들이 많이 싸더라고요, 가격이. 그래서 이제 인천시하고 구청에 들어갔더니 이 전체 블록이 전부 다 지금 다 1종인데요. 1종이면 용적률이 200 이하예요. 그러니까 낮아요. 그런데 인천시청에 들어갔더니 요 주변의 펜스들을 다 걷으면서 요 옆에 블록들을 2종으로 종을 상향시켜 주겠다.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실 수 있지만 종이 상향되면 용적률이 높아지거든요. 용적률이 높아지면 사업을 하는 사업성이 상당히 좋아져요. 그래서 2종으로 높아지겠다라는 그 얘기가 있어서 그러면 이 동네들은 다 가격이 오르겠구나 라고 해서 지금으로부터 2년 전에 똑같이 여기처럼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한테 여기에 투자하실 분, 같이 하실 분 이렇게 해서 모여서 요 일대 물건들을 샀어요. 많이 샀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더 사실 분도 있으면 사라 해가지고 이런 주변에도 많이 샀어요. 이렇게 많이 샀는데 갑자기 난데없이 여기를 지역 주민들이 개발하겠다라고 뭉쳤어요. 그래가지고 인천시에다가 서구청에다가 재개발을 하게 해달라. 이렇게 물론 1종이에요. 여기는 아직도 1종이에요. 근데 2종으로 올려달라. 용적률 높여주고 재개발하게 해달라. 그래가지고 가정중앙시장역 인근 재개발 구역 이렇게 해가지고 서구청에다 올려놓고 있는 상태인데 물론 그게 될지 안 될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어떤 머리 좋으신 분이 저거 아니에요. 이건 제가 한 거 아니고요.
어떤 머리 좋으신 분이 선거철 다가오니까 이제 정치적으로 이제 이런 걸 들어줄 수밖에 없겠다. 이제 그런 생각으로 여기 올린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가 가격이 먼저 올랐어요. 그래서 2년 전에 저희가 갔을 때 가격이 한 6천에서 1억 사이였는데 지금은 한 1억에서 1억 9천 정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 샀던 물건들을 한번 좀 보여드려 보도록 할게요. 그때 이제 저희가 이제 모여서 같이 했던 물건들인데요. 지금 요거가 좀 개수가 좀 늘어나서 한 22개쯤 돼요. 그래서 논리적으로는 똑같아요. 물건의 종류에 따라서 어떤 물건들은 7,600, 어떤 물건들은 9,600, 어떤 물건들은 뭐 5,800개 산 거예요. 샀는데 전세를 다 꼈으니까 에코티는 확 줄어든 거죠. 그래서 전체 20개 물건 사는데 투자 금액은 한 8억 정도 들어간 거죠. 그랬는데 지금 현재 제가 이제 이 정도라고 써놨는데요. 이거보다 지금 현재 한 1, 2천 정도 더 올랐어요. 그래서 봤을 때 요 매매 금액 대비의 수익률을 놓고 본다고 하면 그러면 39%인데요. 그런데 실제로 돈 들어간 건 요거밖에 아니잖아요. 이 17억이 다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17억이 들어간 게 아니고 8억 3천 들어갔으니까 요거의 수익률을 본다면 거의 100%에 가까워진 거죠. 이제 요런 투자, 물론 이제 이것도 세해 전이니까 세금 빼고 나면 또 달라질 수 있어요. 요런 투자 패턴을 이제 앞으로 우리도 같이 한번 해보자. 이런 취지예요. 그래서 뭐 이런 관련 자료들, 경인고속도로가 일반화되고, 주변에, 이건 제가 만든 자료는 아니고요. 인천 자료인데 주변에 동상향을 시켜주고 했던 내용들, 뭐 있는 거죠. 요 물건은 여러 명이 모여서 한 건 아니고요. 그냥 개인적으로 한 물건인데, 지금부터 2년 전 현장에 갔더니 요 물건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샀죠. 샀는데, 산 거는 이것저것 해가지고 한, 뭐, 이 정도 들은 것 같아요. 1억 4천 정도. 근데 여기를, 그럼 왜 샀느냐? 여기가 전체가 상업지더라고요. 이게 전부 다 상업지예요. 상업지인데, 그런데 여기가 가로정비 사업을 한다고 이제 꿈틀꿈틀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재개발 사업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지금 재건축을 해서 막 가격이 오르고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가 제 눈에 보기에는 충분히 가로주택 정비 사업, 소규모 재개발 사업, 소규모 재건축 사업, 뭐가 됐든 간에 개발 사업이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생각에서 그래서 1억 4천 주고 샀는데 요 물건 최근에 팔았어요. 팔아가지고 현 시세가 2억 9천 5백이 아니고요. 이 물건 3억에 팔았어요. 3억에. 그래서 총 매입 원가는 한 1억 4천 2백 정도 되는데 3억에 팔았으니까 얼마죠? 1억 한 6천을 번 거죠. 네, 근데 번거로만 따지면 그런데 또 세금도 많이 냈어요, 이건요. 네. 너무 단기 투자했기도 했고 법인 투자했다 보니까 세금도 많이 내긴 했지만 그래도 뭐 어찌됐건 간에 순수하게 전세금을 뺀 나머지 순수한 돈은 요거밖에 안 들어갔으니까 그러니까 세금 빼고 뭐 한 1억 가까이 벌었다고 하더라도 거의 3배를 번 거죠. 너무 자랑질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앞으로 같이 한번 해보자 이제 그런 의미예요. 요 물건 같은 경우도 아직 보유하고 있는 물건인데요. 요거 같은 경우도 2년 전에 샀다가 지금 가격이 급등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개발 호재가 다른 개발 호재가 있었던 건 아니고요. 여기 이제 월판선이 지나가는데 월판선이 지나간다는 거는 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었는데 요쪽 위쪽은 지금 재개발된다고 지금 가격이 급등을 했어요. 근데 요 밑에 쪽 봤더니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개발 호재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기에 자금자금하게 조금조금하게 재개발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첫 번째로. 두 번째로 여기에 전철이 들었으면 어떻게 뭐가 있든 간에 이렇게 동선이 좀 이렇게 개찰구라도 생길 거잖아요. 그래서 확인해 봤더니 개찰구가 여기 어디쯤 생기더라고요. 여기 어디쯤. 그래서 그렇다면 나중에 상업지로 바뀔 가능성이 있겠다. 그래가지고 여기 있는 빌라를 하나 샀죠. 그래서 샀더니 또 그것도 똑같이 가격이 급등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개발 호재를 미리 읽는 거죠. 그렇다고 너무 빨리 읽는 건 아니고 남들은 뭐 별거 아닌 정보이지만 이게 어느 정도 농후하게 무르익었다. 그럼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이 물건 같은 경우는 아직 매각한 물건은 아닌데 그런데 1억 6천에 매입을 했고 1억 3천 해서 공사비에서 4천이 들었는데 이 물건도 지금 시세는 한 3억에서 3억 2천 정도 사이. 네, 그래서 똑같이 팔려봐야 알겠지만 에쿼티 수익률만 놓고 본다고 하면 한 2배 내지 3배 정도 되는 거죠. 이거는 제가 투자한 물건은 아니고 대구의 어떤 한 현장인데요. 이 태평 아파트가 지금은 현재
이 수업을 제가 하는 목적 중에 하나가 같이 실력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리치를 해보고 싶은 욕심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하기 위한 구심점을 만들어서 언젠가는 같이 이제 리치라는 회사를 만들 건데, 리치하고 지금 가장 그 경쟁자인 업체가 신탁회사거든요. 신탁회사. 이 회사는 리치랑 똑같이 이렇게 소규모로 재개발하는 거를 마중물이 되어주거나 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업체인데, 이 현장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신탁회사에서 사업 대행료만 지금 80억을 가져가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물건이 제가 그때 당시에 가봤을 때 한 1억대 초반이었는데요. 지금은 한 3억 5천대 정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물건의 가격이 왜 이렇게 올랐느냐, 이제 이걸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현장인데요.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대구에 있는 태평 아파트인데요. 그런데 힐스테이트 현대에서 지금 짓기로 하고 있고요. 이렇게 지금 가서 보면은 이런 공구문 같은 게 붙어 있는데, 근데 여기 보시면 한국토지신탁이 지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죠. 그래서 사업에 이 토지신탁이 진행을 하면서 개발이 될 건데요. 근데 이제 어찌됐건 간에 이 토지신탁회사가 이 태평 상가의 컨설팅 비로만, 사업 대행 비로만 지금 80억을 가져가기로 돼 있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우리가 가져오자. 이게 제 목표예요. 네. 이거는 대구에 있는 어떤 한 현장인데, 여기도 지금 소규모 재건축을 하고 있죠. 이 현장인데요. 저희가 나중에 자세하게 배울 테지만, 이거는 이제 가로구역, 요건에 해당이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조그맣게 자기들끼리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어요. 근데 일반적인 재건축이 아니고요. 소규모 재건축이라고 사업 방식이 아예 따로 있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대명동에 여기에 보면은 이제 LH 참여형에서 이렇게 또 준비위원회가 있죠. 네.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제가 이렇게 쭉 보여드리는데, 이 반월당, 여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금 저희 똑같이 저희 수업을 들으신 분 중에서 한 분이 지금 직접 추진하고 있는 현장인데요. 이런 공통점이 뭔가요? 공통점. 공통점이 뭐냐면, 이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물건인데요. 이것도 아직 결과가 안 나와 있는 물건들이에요. 이것도 ING인데, 이것도 나중에는 얼마가 될지 좀 상황을 지켜봐야 되는 물건들인데요. 아직 초반, 아직 가격대가 많이 안 올랐는데, 한 5천에서 많게는 1억 사이대에 지금 우리가 물건을 매입하고 있는 물건들이에요. 이것도 앞으로 한 6, 7개월 내지는 1년 후에 가격이 어떻게 변동되어 있나, 그때 가서 한번 다시 한번 보여드려 보도록 할게요. 결국은 제가 지금 여지껏 쭉 보여드리고 있는 현장들이 개발이 되어서 가격이 오르는 현장들인데요. 그렇게 개발이 된다라는 뜻은 크게 두 가지예요. 국가가 개발을 하게끔 도와줬다는 거, 아니면 주민들이 개발을 하게끔 의도적으로 움직였다는 거. 그게 뭐가 됐든 간에 그 두 가지의 공통점은 뭐냐면, 제가 보기에는 현수막이에요, 현수막. 그래서 이런 거에 현혹되면 안 되는데, 아마 제가 판단하기에 지금부터 한 6, 7개월 사이에 전국에 현수막이 엄청 걸릴 거예요. 선거 현수막이 아니고요. 개발이 된다는 현수막이. 근데 그러면 그 현수막 중에서 될 때와 안 될 때를 우리는 잘 골라야 된다는 거죠. 가격이 오를 곳과 오르지 않을 곳을 골라야 된다는 그 얘기예요. 최근에 본 현장인데, 이게 지금 안양에 있는 현장인데요. 이게 참 재밌어요. 이게 뭘 하겠다는 거지, 진짜. 보세요. 재개발을 하겠다는 거예요. 재건축을 하겠다는 거예요. 뭐 하여간 뭔가 그냥 동시에 걷겠다는 거죠. 근데 요즘은 또 뭐 서울 같은 경우는 신속통합이 유행어니까 여기다 또 신속한이라고 붙였네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현혹될 만한 매스컴에 많이 나온 단어들이란 단어들은 다 붙였어요. 근데 그럼 이 현장이 지금 노후도 요건이 되느냐, 또는 이 현장이 개발 가능성이 있느냐, 그건 제가 모르겠어요. 제가 관심이 없는 지역이라. 하지만 지금 이 현수막 현장 가지고 가격이 지금 오르고 있는 건 확실해요. 그래서 이렇게 현수막을 거는 게 좋은 건 아니지만, 이걸 이용해서 돈을 버는 사람도 있다. 거기에 내 돈을 뺏기지 말자. 앞으로는 우리는 그런 걸 볼 게 아니고 정말 개발이 될 만한 지역들을 찾는 방법을 우리가 같이 한번 찾아보자. 이게 제 모토인 거죠.